그동안 정치적 편향성과 발언 논란으로 사퇴 요구, 하차 요구가 빗발쳤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오늘 아침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하차 계획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뉴스공장 3주 더 진행합니다. 어제 날짜 세보니까 오늘까지 6년 2달 보름, 324주 동안 해왔는데 3주 더 하면 올해 말이 됩니다. 올해 말까지 하겠고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아직 3주나 남았으니까 올해 말까지라는 건 지금 알려야 TBS 이어가는 분들이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 20분기 연속 청취율 1위, 1위 앞으로도 20년 하려고 했는데,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마무리하고요. 자, 김어준 씨 그동안 숱한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징계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수많은 법정 제재를 받는 등 논란이 많았습니다.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경작인 김 선생은 오세훈 후보와 함께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날 기억하십니까? 네, 오셨어요. 기억해요. 본인을 줄리라고 소개하는 여성을 만났다고 인터뷰를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정확한 일자도 기억하십니까? 1997년 5월 7일입니다. 언론의 이런 취재 방식, 집 앞으로 쳐다가는 거 비판받을 때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한동훈 장관 정도 되는 권력자라면 이건 취재 일환으로 용인돼야 된다고 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둘러보고 한남당 외교공간으로 바뀐 것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이러한 발언들을 숱하게 했었죠. 그리고 이런 발언들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고 특히 고액 출연료 논란도 있었습니다. 관련 얘기 이어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TBS 프로그램 이 사회자는 라디오와 TV 동시 방영을 하면 출연료를 중복 수령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150만 원, TV 50만 원에서 하루 프로그램 출연료가 200만 원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1년이면 5억이나 되는 돈인데 한 해 30억대였던 협찬 광고 수익을 100억대로 만들었으며 TBS 청취율을 그동안 15배 끌어올렸다는 지점에서 이야기는 끝이 나야죠. 제 출연료 관련해서 계속 기사가 나라가 망할 일인가 봐요. 숱한 논란에서도 자리를 6년 넘게 지켜왔던 김어준 씨인데 이번에 하차를 하기로 본인이 스스로 밝혔으니까 저희는 그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지원금이 끊겼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형적으로는 그 두 가지 이유도 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김어준 씨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청취율 1위를 기록했다. 법정 제재 건수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명과 암이 극명하게 이 공공의 재산인 그 라디오 방송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김어준 씨가 그렇다면 왜 청취율이 1위라고 주장을 하지만 왜 이렇게 방심위로부터 받은 법정 제재가 또 가장 많을 것인가? 저는 놓고 본다면 방법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영 방송이었기 때문에 특정 진영을 위한 방송이고 공공적인 이익보다는 그런 것들의 그 어떤 그 편파 방송, 그러니까 중립적 방송이나 편파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년 한 해만 TBS의 서울시 출연금이 가고 후년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자력갱생을 해야 되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김어준 씨가 이렇게 판단했던 거는 더 이상 TBS의 걸림돌이 돼야 되지 않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김어준 씨가 그렇지만 뉴스공장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이 정말 특정 진영 방송에 대한 그런 그 편파 방송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그 대한민국 방송사에 대단한 또 흑역사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평론가님, 일단 김어준 씨가 TBS를 그만두기로 했는데 TBS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네. 김어준 씨가 편파 방송하지 않았다면 TBS의 재정적 어려움도 없을 수 있었고 그러면은 그 직원들도 피해를 안 볼 수도 있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울시 의회에서 TBS 예산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편파 방송에 대해서는 물론 김어준 씨가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네. 그만큼 업계에서 한 5년여간 1위를 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편파 방송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그만큼 나왔다는 것은 또 그만큼 시청자들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이 우선순위라면 방송사도 청취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시청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또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서울시 의회와 어떤 TBS 간 행정소송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2024년까지 그 방송 면허를 취득한 데는 시의회의 어떤 예산 그 지원이 전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한 또 행정소송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김어준 씨가 책임지고 어떤 하차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조금 양 쌍방이 잘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TBS 직원들이 직장을 잃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네. 뭐 김어준 씨의 어떤 뉴스공장의 편파성 때문에 TBS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그 책임이 김어준 씨한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TBS가 예산을 끊기면 더 이상 TBS라는 회사를 운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인데 방송사라는 것은 결국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광고는 누가 주게 되냐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사실 TBS에 대한 광고 여부를 결정을 안 해줬다라는 소리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TBS가 어떤 자생할 수 있는 언론사로서 거듭나고 싶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김어준 씨도 그렇고 사실은 방송을 얼마든지 하게 하면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서울시의 예산을 받지 않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당 부분 TBS의 광고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얼마든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고 저는 규제를 푼다 그러면 얼마든지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김어준 씨 역시도 그 와중에도 계속 끊임없이 어떤 허위 보도 같은 것들을 일삼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TBS 직원들이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 그것은 저는 김어준 씨와 그것을 방관했던 김어준 씨의 편파 방송을 방관했던 문재인 정부와 그 문재인 정부가에서 임명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일부의 문제도 저는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필 평론가께서 말씀하시면서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듯 방송사도 시청률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시청률 중요합니다만 저희도 시청률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는 또 시청률보다 공기로서 어떤 공영성을 또 높여야 하고 특히나 김어준 씨가 방송했던 그곳은 TBS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또 민영방송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기업체와 비교하는 것은 다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바로 잡겠습니다.